친구 사이에 갑과 을이 있다면 이미 친구가 아닌 겁니다. 한때는 친구가 인생의 전부였고 진정한 친구가 없으면 스스로 모자란 사람인 줄만 알았습니다. 한때는 연락처에 400명이 넘었는데 하나둘 정리하니 지금은 연락할 친구가 없더군요. 평생 친구라는 말이 참 부질없게 느껴지죠. 나이가 들수록 내가 크게 잘못한 건 없는데 정말 믿었던 사람마저 떠나는 걸 보면 자신이 심하게 인복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으실 겁니다. 그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해도 개선되지 않았다면 이제는 그만두어야 합니다. 남에게 기대려고 하는 마음을 더 이상 멈춰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시대에 거리두기 하면서 깨달은 것들이 있죠. 혼자 있어도 큰일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었죠. 여기 70대 박씨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오랫동안 살아온 동네에 아직 살고 계시는데도 따로 친구들을 만나지 않으십니다. 20년 동안 유지해온 계모임도 더 이상 나가지 않으시는데요. 할머니의 아들과 며느리는 적적하실 어머니가 걱정이 되어 자주 묻습니다. 어머니, 왜 친구들을 아무도 만나지 않으세요? 나이 들수록 여러 사람을 자주 만나야 좋지 않을까요? 아들과 며느리는 어머니가 외로울까봐 걱정하지만 박씨 할머니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하십니다. 나이가 드니 친구들이 매일 이야기하는 대화 주제가 똑같다는 게 그 이유였죠. 며느리가 이번에 용돈을 얼마 줬네. 딸이 어디 해외여행을 보내준다네. 손자가 대기업에 붙어서 연봉이 얼마라나. 자랑거리만 늘어놓는데 그걸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더라고. 그렇다고 박씨 할머니가 남의 좋은 일을 듣기 싫어하는 심술 맞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저 대화의 주제가 자신들의 삶과 인생이 아니라 남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 싫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우리의 인생이 있는 건데 그렇게 다른 사람들 얘기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 어휴, 자기 가진 것 자랑만 하면 양반이지. 그런 얘기가 결국에는 어느 집 남편이 무슨 병에 걸려 아프다더니 어느 집 아들이 어디에 투자했다 망했다느니 하는 남의 안 좋은 얘기로 끝나더라고. 매번 남 얘기를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쑥덕거리는 게 싫으니 내가 자리를 피하는 수밖에 없지. 나이가 들수록 나랑 맞지 않는 사람들과 남 얘기하는 시간이 참 아깝게 느껴져. 집에 돌아오면 뭔가 허무하고 그렇다고 그 시간에 내가 행복해지는 것도 아닌데 말이야. 남의 시선을 무시하고 살 수는 없지만 더 이상 남들한테 맞추며 살고 싶지 않아. 박 씨는 더 이상 정든 계모임엔 나가지 않지만 자기 자신에게 집중해 더 활력 있게 살아가시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사람이 모일 때 에너지를 받는 외향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혼자일 때 에너지를 채우는 내향적인 사람이 있다고 하죠. 나이가 들수록 인생에서 관심의 방향을 내 안으로 두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말처럼 당당하게 내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다가오면 같이 잘 지내면 되고 연락이 끊기면 그런가 보다 하고 마음을 비우고 인연에 애걸복걸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이 오고 가는 것은 내 잘못도 아니며 세상에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매우 자연스러운 순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이 들어서 친구가 필요 없는 이유 3가지에 대해 여러분과 나눠보려 합니다. 이 영상을 누르셨다면 당신은 이미 혼자서도 단단한 어른일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시고 노년의 행복한 숲을 함께 가꾸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나이 들어서 친구가 필요 없는 이유 1번째,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이 더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한때 50대, 60대 중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TV 프로그램은 바로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보도가 있었죠. 프로그램이 나온 지 10년도 넘었지만 여전히 인기입니다. 베이비 부머로 표현되는 중장년들이 자연 속에 살아가는 모습을 동경하는 것이죠.
이 모습은 누군가에게는 고립으로, 누군가에게는 자유로 보여질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쉼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사회에서 자발적 고립이 필요해진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가장의 책임과 사회에서의 역할에서 벗어나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연인들의 모습에서 자유로움을 느끼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네 어렸을 때는 지금처럼 잘 사는 시대가 아니라 참 여유가 없었죠. 충분히 배울 기회도 적었고 커서는 노동과 치열한 사회에서 살아남아야 했던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50이 넘어서니 각자 자기만의 시대,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지고 자신을 돌보고 싶은 것이죠.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에 지치고 혼자 있는 시간을 갖다 보니 점점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 나 홀로 있는 게 너무 좋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상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지만 홀로 있는 시간에 온전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내면의 단단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글을 남겨주셔서 소개해 드릴게요. 젊을 땐 친구 간의 의리를 참 중요시하며 살아왔어요. 좁고 깊은 관계를 맺으며 진정한 친구는 이래야 되라는 저만의 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생 갈 것 같던 그 관계들이 하나둘 틀어지고 깨지고 절대 헤어지지 않을 거라 생각한 친구마저 놓아버리는 경험을 하고 나니 다른 모든 관계에도 집착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소중하고 평생 친구라 생각했는데 그 긴 세월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니 그때의 상실감은 너무 절망적이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계기로 더욱 제 자신을 돌보게 된 것 같습니다. 우울감이 밀려오고 너무 힘들어서 살려고 이것저것 나를 위한 걸 찾아보다 보니까 나 자신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게 되고 친구보다 중요한 건 저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지요. 저는 항상 상대방을 더 먼저 챙겼던 것 같아요. 그동안 버린 저를 이제야 보게 된 것이죠. 이제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불안도 사라지게 되고 옆에 친구가 있어도 친구가 없어도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혼자 다니는 거, 혼자 밥 먹는 게 너무나 싫어서 배가 고파도 차라리 굶어버리곤 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혼자 다니는 즐거움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진짜 좋아하는 맛은 어떤 맛인지 온전히 느끼며 식사를 합니다. 이렇듯 식당에 가면 혼자 오셔서 맛있게 식사하시는 80대 할머니를 보면 그 당당함이 정말 우아해 보이기도 합니다. 경조사 때문에 친구를 사귀거나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여전히 많으실 겁니다. 그건 결국 짧은 순간의 이벤트 때문에 남들에게 보여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매일매일 자신을 위한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인의 칭찬에 춤추지 않고 타인의 비난에 흔들리지 않게 되면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타인의 칭찬과 비난은 타인의 감정일 뿐입니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아니라면 남의 눈치를 보고 신경 쓰면서 살 필요는 없는 것이죠. 혹시 34년생 유재순 할머니를 알고 계시나요? 90을 바라보는 나이에 혼자 마트에서 아이패드를 사와서 디지털 그림을 그리는 분으로 알려지신 분이죠. 할머니는 매일 SNS에 그림을 올려 수만 명이 넘는 팔로워들과 소통을 하고 계십니다. 내 나이는 34년생이고요. 이름은 유재순입니다. 누가 스마트폰 같은 걸 들고 다니면서 그림을 그리는데 그래 저거 괜찮겠다 생각했어요. 그게 아이패드라고 마트 7층에 가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100만 원이 좀 넘더군요. 그냥 무작정 가서 그걸 무작정 샀어요. 사는데 가슴도 두근거리고 그거 사서 들고 집으로 왔는데 사실은 펜을 어디다 대고 어떻게 그리는 것인 줄도 몰랐어요. 인터넷 강좌를 들어서 해보라고 그래서 강좌를 들으니까 더 자신이 없더라고요.
강좌를 들으면서 따라 해보려니까 너무 빨리 지나가요. 그래서 너무 골치가 아프고 해서 그냥 무작정 그렸어요. 누구한테 안 물어보고요. 사이트에 검색해보면 그림이 많이 있잖아요. 그림을 다운을 받아서 내가 이제 머릿속에 넣어가지고 그냥 그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솔직히 얼마 전까지도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그린다고 생각했어요. 어려서부터 예술이라고 하면 어른들도 안 좋아하고 그때는 그냥 쌍놈들이나 하는 거라고 배웠기 때문에 예술이라는 것은 조금 우리하고 거리가 먼 건 줄만 알고 살았지요. 그런데 나이 먹고 늙으니까 정말 입에서 냄새가 올라올 정도로 목이 탁 내려앉을 때가 많아요. 할 얘기가 없고 내가 왜 사나, 뭐 때문에 사는가를 모르겠고 그 이유를 내 자신이 물어볼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 그걸 잊어버리게 되더군요. 그림 그릴 때 손이 자꾸 떨려요. 그렇다고 한 번도 잘 안 된다고 그걸 지우고 그냥 덮어놓는 일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그냥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아싸나세 그냥 올려버려요. 그냥 포기하면 끝나는데 포기 안 하고 또 출발하고 마음속으로 또 출발하고 하면 모두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근데 전 이제 90이 넘다 보니까 60대만 된다고 그러면 난 정말로 막 뛰겠어요. 라고 하시며 웃음 지으십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싸나스에 그림을 올렸고 수만 명이 넘는 팔로워들이 할머니가 그린 그림을 좋아해주고 할머니는 고마워요 라는 대댓글을 일일이 남겨주십니다. 예술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며 삶에 큰 활력이 생기신 것이죠. 이렇게 90세 할머니도 아이패드 디지털 드로잉을 거뜬히 해내시는 모습을 보며 난 너무 늙었어, 난 너무 늦었어 라고 생각하며 포기해버린 꿈이나 하고 싶었던 일들이 생각나지는 않으신가요? 저도 그림을 그리고 있어서 유재순 할머니를 참 좋아하는데요. 그 중에서 예술은 특히 참 난해하고 쓸모없고 먹고 사는 일과 무관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자기 자신을 마주하는 방법으로 예술만한 게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재순 할머니가 그림을 처음 시작할 때의 용기처럼 여러분들도 자기 자신을 위해 속으로만 간직했던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나씩 꺼내 시작해 보길 응원합니다. 나이 들어서 친구가 필요 없는 이유 두 번째, 자신의 가치관과 결이 맞는 사람과 인연을 맺는 것입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가치관이 확고해집니다. 그렇기에 가치관이 다르면 서로 멀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누가 옳고 그름이 아닌 것이죠.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성격을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혼자 있는 것이 편한 것이죠. 자신에 맞지 않는 상대와 깊은 관계를 유지하며 지속해서 지내기는 더욱 어려운 일인 것이죠. 주변에 친구가 없다고 해서 자신을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순리인 것이죠.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 친구로 지낸 기간보다 가치관이 잘 맞는지를 더 중요시하게 됩니다. 오래된 친구라고 뭔가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친구 된 지 얼마 안 됐다고 일회성 인간관계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보다 나와 가치관이 맞는 사람인지 갈등이 있어도 대화로 잘 풀어나갈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친구 관계에 나이가 들수록 가치관이 다 달라져서 누가 맞다 틀리다를 말할 필요가 없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냥 내 친구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그들의 인생에 그렇게 깊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만날 때 즐겁게 조언은 그들이 필요할 때만 해주는 게 좋은 관계인 것입니다. 어쩌면 진정한 친구는 진짜 드라마 영화나 나오는 허상일 수 있는 것이죠. 이상형과 같은 낮은 확률의 환상 같은 것입니다. 힘들 때 진심으로 위로해주고 도움주고 좋은 일 생겼을 때 질투 하나 없이 진정으로 축하해주고 내일처럼 발벗고 나서고
함께 있으면 마냥 행복한 그런 친구는 어쩌면 파랑새 같은 환상일 수 있습니다. 진짜 그런 친구가 있고 본인도 같은 마음이라면 진짜 행운을 얻으신 것이죠. 세상 다 내 마음 같지 않답니다. 아무리 죽고 못 살던 친구라도 가정 상황이 달라지고 벌이가 달라지고 상황이 바뀌면 계속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친구한테 너무 바라지 말고 너무 주지도 말고 적당한 선을 두고 흘러가는 대로 지내는 것이죠. 그래야 나중에 상황 관계가 변했을 때 덜 힘듭니다. 모든 영원한 것은 없는 것이죠. 다 스쳐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친구가 많이 있는 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물론 서로가 서로를 맞추며 친구란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고 하나보다 둘이 나을 것이죠. 나이 들면서 나에게 맞지 않고 조금이라도 손해라고 생각하면 당장 손절해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도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인연이 오고 가는 것을 자연스레 받아들이고 가치관이 맞지 않는 대화들을 줄이는 것이 인간관계에서의 스트레스를 크게 줄여주는 것이죠. 나와 결이 맞는 사람들과 유연한 관계를 맺으세요. 또 내 주변에 오고 가며 마주치는 인연들에는 살갑게 인사를 나누는 겁니다. 아파트 경비 아저씨와 청소 여사님께 간식을 나누면 자기 자신의 만족감도 높아질 것입니다. 60대의 이시 할머니는 매년 명절 선물로 간식거리를 준비합니다. 명절이 되면 매일 수고하시는 경비 아저씨와 청소 여사님께 큰 선물은 못하더라도 짧은 손편지와 함께 작은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견과류를 준비했는데 좋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제 작은 성의이지요. 이렇게 주변에 깊지 않은 스치는 인연들에도 친절을 베풀어 보세요. 잘 산다는 것은 주변의 사람들과 살갑게 지낸다는 말과 같은 것이죠. 조금은 가벼운 듯 살가운 미소를 지어보면 좋겠습니다. 나이 들어서 친구가 필요 없는 이유, 세 번째, 모든 관계에서 적정한 거리의 중요성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시대에 거리두기 하면서 깨달은 것들이 있죠. 혼자 있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구나 하고요. 살면서 운명과 같은 좋은 친구를 만나는 일은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만큼 힘든 일이죠. 그렇기에 그런 친구가 있다면 좋은 일이지만 없는 것도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60대인 제 지인은 혼자 고요하게 있는 시간이 세상에서 가장 평화롭다 말하더군요. 이처럼 인간관계에 대해 너무 얽매이지 않으며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 들어도 혼자 잘 노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만났던 친구, 모임을 통해서 만났던 친구, 처음에는 잘 통해서 평생 친구로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간쓸게 다 빼줘보니 아무 쓸모없는 짓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오히려 관계에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은 어차피 혼자 왔다 혼자 간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평생 친구라 생각해서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 상처를 주게 되는 일이 생기고 아예 연을 끊게 되는 일도 생기는 것이죠. 가족이든 친구든 적정선을 넘어서면 원만한 관계가 유지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에너지가 고갈되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있을 때 채워짐을 느낀다면 지금 시대에는 오히려 혼자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혼자 여행을 즐기는 것도 좋습니다. 내면과의 소통을 할 수 있는 혼자가 더 좋을 뿐인 것이죠. 책도 보고 유튜브 보면서 옷도 만들고 좋아하는 음식도 만들어 보고 가끔은 혼자 멍 때리기와 매일 운동하고 집안을 돌보고 이렇게 나를 정성껏 돌보면 혼자 있어도 할 일이 많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진정한 나를 만나는 게 너무 좋다고 합니다. 여기서에서 친구들과 지내는 것보다 혼자 지내는 것이 무조건 더 좋다고 말하는 것은 물론 아니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가볍고 얕은 관계라도 주변의 사람들과 웃으며 인사하고 지내며 나와 대화가 잘 통하는 상대가 있다면 시시콜콜한 얘기를 나누는 시간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혼자 있는 시간에는 나를 위한 시간으로 온전히 쓰는 것이죠. 이렇게 내 옆에 누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상황에 따라 유연한 태도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나이 들어서 친구가 필요 없는 이유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해드리고 노년의 숲은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이 더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신의 가치관과 결이 맞는 사람과 인연을 맺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모든 관계에서 적정한 거리의 중요성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를 추구하고 성장하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삶은 배움의 연속이고 우리는 경험을 쌓으며 매일 성장하고 있습니다. 노년의 숲을 통해 변화와 성장을 바라는 여러분은 이미 우리 세대의 소중한 어른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행복한 노년을 위한 비밀의 숲, 노년의 숲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노년의 행복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